안녕하세요, 라이딩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국토 종주를 하기 위해서 한 코스를 이제 갔다 왔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유부남이고 애가 둘이다 보니까 휴가를 온전히 저를 위해서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국토 종주를 하려면 그래도 한 주간 정도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지방이다 보니까 한쪽 끝으로 이동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겠고, 또 국토 종주를 마친 다음에 다시 제가 사는 곳으로 돌아오는 시간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아무리 빨리 해봐야 5일에서 6일은 걸려야 좀 넉넉하게 갔다 올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한 번에 국토 종주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틈틈이 이제 도장 찍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걸음을 띄었습니다. 먼저 충주 탕금대에 가서 오늘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비내섬 인증센터를 거쳐서 여주 강천보 인증센터까지 가는 여정인데요. 편도로 따지면 56km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시 차 있는 곳까지 돌아와야 되니까 여주 강천보 인증센터를 갔다가 다시 충주 탕금대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km 넘게 가야 되는 겁니다. 아마 자전거를 입문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자전거에 재미를 붙이셨다면 아마 두 가지 목표가 생길 겁니다. 하나는 국토 종주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생길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좀 열심히 준비해서 100km 이상 타는 라이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저도 주변에 보니까 저랑 같이 하는 그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팀에서 이제 재미를 제대로 붙이신 분들은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국토 종주, 도장 찍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고, 한 번쯤 100km 이상을 찍는 그런 라이딩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어차피 자전거에 대한 정보는 요즘에 다 유튜브를 통해서 얻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자전거 관련 영상을 보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거리, 그리고 국토 종주입니다. 이제 자전거에 재미를 붙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그런 꿈과 같은 이야기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도전을 해보게 됐습니다. 옛날에 원주에서 여주 강천선까지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가 정말 딱 100km를 탔던 날이었는데, 저에게 100km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국토 종주에 도장 찍기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드디어 주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막상 이제 도착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또 일찍 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아이들 다 등원시키고, 그 다음에 충주 탕금대로 와서 카메라 설치도 하고 바퀴도 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국토 종주 수첩을 안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100km라고 하는 게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길을 한 번 더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국토 종주 수첩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잘 해결돼서 도장을 찍고 오기는 했어요. 여주 강천보에 가니까 거기에서 국토종주 수첩을 팔더라고요. 사람이 상주하고 있으면 국토종주 수첩을 아마 파는 것 같은데, 근데 재밌는 거는 국토종주 수첩을 그냥 팔지 않습니다. 그냥 돈 주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신분증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왜 신분증이 있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아마 이거를 굉장히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인증 도장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인증서를 획득하시는 분들이 있었나 봐요. 이게 뭐 대단한 기록이라고 이거를 굳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만 인정해주고 봐주고, 아 그래도 고생했구나, 이 정도 수준의 인증서인데 이거를 굳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인증하러 다니고 인증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는 여러 개를 사가지고 한 명이 국토종주 수첩을 가지고 여러 개의 도장을 다 찍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거를 파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분증을 좀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산에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신분증을 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국토종주 수첩에 있는 시리얼 넘버가 있습니다. 그 시리얼 넘버를 전산으로 등록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여주 강천보에 가서 다행히 국토종주 수첩을 구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신분증이 없어서 이것도 눈앞에서 못 살 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사이트에 그런 4대강이었나? 뭐 그런 거 자연 살리기? 그런 사이트에 가서 가입한 다음에 그 가입한 내용을 보여주면 그걸로 인증을 해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국토종주 수첩을 이제 구한 다음에 상행길 여주 강천보까지 갈 때에는 도장을 못 찍었고, 반대로 내려오면서 다행히도 내려오면서 도장을 찍을 수 있어서 이날에 3개의 도장을 다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주 탕금대, 그리고 비내섬 인증센터, 그리고 여주 강천보에 있는 인증센터, 이렇게 해서 3개의 도장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갔다 온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이 강길을 따라서 가는 이 구간들이 사실 풍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볼만하고, 물론 거의 평지에 직선인 길들도 많이 있어서 가기는 좀 편한 편입니다. 획득보도가 왕복 110km 정도 해서 한 550 정도 나왔으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그래서 좀 편하게 갔다 올 수 있었는데, 단점이 이날 날씨가 바람이 부는데 강은 항상 바람이 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강가를 지나는데 난 바람이 안 불었는데 그날이 좋은 날이지, 보통은 강가에 항상 바람은 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좋아서 순풍으로 가면 좋을 텐데, 강바람이라고 하는 게 순풍으로 오기보다는 주로 측풍으로 오게 되죠. 왜냐면 난 강을 따라가다 보니까 땅과 강 사이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측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여유롭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열심히 밟았는데, 그래도 올해는 몸이 좀 빨리 올랐습니다. 제가 이날 갔다 오면서 올해 마일리지가 800km를 넘게 되는데, 800km가 사실 많은 마일리지는 아니죠. 그래도 저한테는 그 짧은 한두 달 사이에 800km를 탔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잘 올라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 타시는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평지에서는 바람이 불어도 30에서 33 정도는 계속 갔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웠던 거는 평속이, 여러분들 평속 아시죠? 보통 내가 속도계를 보면서 한 30km로 가면 평속이 한 25km 정도 잡혀요. 한 5km 정도 마이너스 돼서 잡힌다고 보시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조금 덜 잡혀서 25km가 안 되고 24.8을 찍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성과였고, 또 바람이 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30km 이상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도 저에겐 좋은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충주 쪽에서부터 이제 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전거길이 그래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자체가 자전거길이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되는데, 있어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근데 이쪽은 국토종주의 메인 길이잖아요. 서울에서 부산을 잇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구간은 거의 어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100km라고 하는 것, 혹은 편도로 생각했을 때 56km라고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는 거의 어필이 없고, 또 어필이 있어도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여주에 가면 창남이 고개도 있고 그렇게 심한 경사도 아니고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만하다라고 했던 거고, 또 재밌었던 거는 이날이 아직은 여러분들 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한 봄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애매한 게, 이렇게 풀도 자라나거나 뭐 이러지 않았습니다. 간간히 꽃이 피긴 했었는데 아직은 전체적으로 녹색으로 바뀌던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국토종주를 시작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저야 이제 월요일날 쉬는 사람이니까 월요일날 움직이는 거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토종주를 시작하고
가고 있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날이 쉬는 날이 아니라 출근하는 날인데도 이날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다. 그런 거 볼 수 있었고, 또 이 지역이 이제 차가 많이 없습니다. 차가 거의 없다 보니까 저렇게 거의 관광처럼 오는 차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 입장에서 사실 되게 애매하죠. 넘어서자니 차의 속도라고 하는 게 사실 슥 밟으면은 자전거보다 빠른 거고, 느리게 가면 자전거보다 느리게 가는 건데, 저렇게 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100km 이상을 거의 안 달려봤기 때문에 힘 배분을, 페이스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왔거든요. 저런 데서 굳이 힘쓰고 싶지 않은데 저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됐고, 어쨌든 비내섬 인증센터에 도착해서 잘 인증했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한 5분 10분 쉰 다음에 바로 출발했습니다. 여기 매점은 들리지 않았었고요. 왜냐면 탕금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반도 안 걸려요. 그래서 매점 가긴 좀 그랬었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여기서부터도 거의 여주까지 가는 데 있어서 창남이 고개 빼놓고는 거의 어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필다운 어필이 없었던 것 같고, 또 풍경이 계속 변하니까 그나마 좀 갈만 했는데, 요 뒤에 보게 되면 풍경도 안 바뀌면서 굉장히 길게 가야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들이 좀 지겹게 느껴지기도 했던 라이딩이고요. 또 이런 곳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자전거 길로 되어 있는 데가 꽤 많이 있어서 좋았어요. 완전히 자전거 길이죠. 자전거 전용길입니다. 근데 가끔 이런데 차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환장하죠. 여기는 이제 자전거 길이 있지만 옆에는 차도 다닐 수 있도록 좀 배려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 농지에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마 들어와야 될 테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데 말고 정말 자전거 길만 있는데 차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제 지인과 왔었던 길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 길은 이제 원주 불원이라고 해서 원주의 남서쪽 끄트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아마 원주의 경계를 이렇게 둘레로 지나가는 길이고, 이 길로 쭉 올라가서 여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건데요. 여기는 도로가 그래도 아스팔트가 좀 후졌지만 아스팔트가 깔려 있었고, 이게 길을 가다 보면 시멘트 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좀 울퉁불퉁하죠. 요런데. 근데 이러한 길이 생각보다 길고요, 잘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토종주길을 사실상 처음 가보는 건데, 이 길을 가면서 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제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서로 국토종주라고 하는 목표 혹은 자전거길에서 마니아들이 마주칠 때 그 인사하는 예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니아들이 모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누구인지, 뭐 예를 들면 어떠한 자전거를 탔는지 어떠한 복장이든지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마니아들은 가면 나랑 같이 이러한 취미를 즐기는 사람에게 예의를 지켜요. 심지어 제가 갈 때에도 외국인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도 인사하면 그 사람들도 인사를 받아줘요. 고개 인사를 받아줘요. 고개 인사는 사실 동양의 문화고 우리나라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도 인사를 잘 받아줘요. 젊은 사람들도 인사를 잘 받아주고 먼저 인사하기도 해요. 근데 정말 기분 나빴던 거는 인사를 받지도 않고 그냥 쌩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마니아들의 문화에서 대중문화가 됐다는 뜻이에요. 대중문화로 넘어오게 되면요, 그 사람들은 마니아들의 그 마음을 잘 몰라요. 자기가 고귀하게 생각하는 이 취미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그냥 나는 운동하는 거고 내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인사하고 그냥 기분 좋게 힘이 되어주고 즐겁게 지나가면 되는데, 굳이 무시하고 굳이 쟤는 왜 나한테 인사하지? 이렇게 쓱 쳐다보고 가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죄송하게도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한 50대 후반에서 60대가 되는 분들, 요즘에 그런 분들이 자전거 생각보다 많이 타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강력한 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가 사실 무리가 거의 안 가거든요. 내가 무리하게 타지만 않으면, 무리하지 않고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게 자전거다 보니까 자전거를 좀 많이 타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제 아버지 지인들 중에서도 나이가 60대 중후반 거의 70 가까우신 분들도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런 분들 중에 인사 안 받고 정말 기분 나쁘게 오히려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라리 인사를 안 받으면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갈 텐데 쓱 쳐다보는 그거,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아니 뭐 이런 좋은 취미를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지나가다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마치 이상한 사람 취급하듯이. 사실은 인사를 하지 않는 당신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같이 그런 예의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나가다 모르지만 같은 취미를 하는 것을 보고 인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또 만나면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도 국토동주를 하니까 같이 편하게 입을 열 수가 있어요. 물론 뭐 깊은 속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어디까지 가세요? 이렇게 해요. 언제 출발했어요? 이 정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이 마니아 문화는 그런 재미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제 여주 강천보 인센터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 유명한 데죠. 여기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전거 타고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길이에요. 물론 가격이 굉장히 크고 커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수하면 강으로 나가 떨어질 거예요. 크게 다치겠죠. 근데 못할 길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한 이유가 반드시 그곳에서 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될 정도로 좀 가파른 길이고 커브가 좀 있는 길이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정도면 서로 안전하게 표지판 달아놨으면 안전하게 갈 사람들도 대부분이겠지만 반드시 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래서 안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좋았다고 봅니다. 여주 강천보에 왔습니다. 여기 인증센터 이렇게 좀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자전거길 따라가면 바로 인증센터 나타나서 인증을 해볼 수 있고요. 여기에 단점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편의점이 이 건물 2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의점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삼각김밥 같은 게 없어요. 주인에게 여쭤보니까 삼각김밥 같은 거는 평일에 안 갖다 놓는데요. 안 팔려서 그냥 폐기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평일에는 안 갖다 놓는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햇반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감사하게도 숟가락 하나는 그냥 주셨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숟가락 돈 받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사실 별거 아닌데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네, 숟가락은 그냥 주셨고, 여기 또 한강처럼 끓이는 라면도 있습니다. 저는 안 해봤는데 저는 그거 이렇게 별로 특별하게 생각하진 않아서 아무 생각 없이 패스를 했는데, 저기서도 끓인 라면을 한번 그 기계에 넣고 끓일 수 있는 라면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해보고 싶은 분들은 거기서 해보실 수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은 간단하게 인증하는 장면만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도 굉장히 감사하죠. 인증도 못할 뻔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동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가방도 굉장히 크게 많이 달고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정말 생 자전거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요즘은 전기 자전거로 저렇게 많은 짐 달고 여행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반 로드나 하이브리드처럼 나오는 전기 자전거의 단점은 배터리가 오래가지 않는다. 왜냐면 저도 지금 하루에 100km 이상 뛰지 않습니까? 근데 국토동주를 하다 보면 100km는 그냥 매일매일 뛰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가 한 70km 간다. 짐도 잔뜩 실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배터리는 70km도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생각보다 짧은 거리를 왔는데 전기 자전거라서 무겁고 짐도 잔뜩 실었고 정말 무거운 무게를 지고 가야 돼서 아까 그분처럼 지쳐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날은 쉬는 시간 빼고 자전거 라이딩 시간만 4시간 반 정도가 걸렸고요. 평속은 24.8, 획득 고도는 555m 정도 나왔었습니다. 이제 국토동주 시작하게 됐으니까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한 번에 다 가지 못하더라도 부분으로 끊어서 국토동주라고 하는 재밌는 체험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